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드디어 9단계 고급 과정에 들어오셨습니다. 9단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퍼펙트하게 정말 잘 정리했다 하는 느낌. 거래처 가서 이거 한 장이면 전문가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을 종합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9단계 첫 단계, 만다라트 기법으로 전문가 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다라트 기법으로 사업자 시장 전문가 되기 과정. 만다라트가 무슨 말이냐 하니,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라트, 기술이란 뜻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만다라트 기법의 효과는 구체적인 목표 세우고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천 계획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와 필요 요소에 대해 한데 모여서 다른 방법과 질문을 찾을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고 세분화할수록 달성 방법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가운데 목표를 넣고 큰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나열해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나오겠죠. 자, 이 친구가 일본의 오타니 쇼엔이라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엔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다라트 기법으로 목표를 세워서 최고의 선수가 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로 가겠다. 프로에 졸업하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몸 만들기, 제구, 구위, 멘탈, 습, 직구 160km 이상, 인간성, 운, 변화구는 어떻게 던지고 이렇게 크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양제 먹기, 기타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놨고, 운동이 멘탈의 싸움이니까 멘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일희일비하지 않기,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분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지킬 수가 있겠죠. 운동선수 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 좋으려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야구부실 청소하기, 심판을 대하는 존경하는 마음, 기타 등등. 그러면 아무래도 내 편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운인 것이죠. 정말 빠른 공을 던지려면 어떻게 할까? 160km 이상 던지는 선수들 거의 드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체 강화, 체중, 축, 몸통 강화, 어깨 근력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실천을 해서 정말로 160km대 빠른 공을 던져서 한국 타자들이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저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큰 제목과 세분화할 수 있는 걸 갖춘다면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 먹고 계속 고쳐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사업자 시장에 만다라트 화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허 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자료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주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시장의 1등 전문가 되기라는 목표를 세우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노무, 화재, 산재, 세금,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퇴직금, 상속증여, 시효 플랜 이렇게 8가지의 큰 제목이 큰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하고 또 이건 어떤 용어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정말 전문가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노무에 관련한 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화재는 이 정도 챙겨주고 산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세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퇴직금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상태를 질문해서 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상속증여는 이 정도, 시효 플랜은 이 정도만 챙긴다면 어떠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나도 자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온 것들이 종합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고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하고 작성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대신 써주시면 안 됩니다.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노무사랑 사장님이 쓰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근로자들을 다루면서 불편했던 점들, 근로자가 동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로 문구를 넣어서 올해는 써보세요. 예를 들면 무단결근 2회 이상이면 자동 퇴사임 이런 말 같은 거 넣는다면 사장님한테는 훨씬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충분히 근로자가 동의할 만한 얘기잖아요. 스마트폰 쓰는지 많은지 여부도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지 않겠죠. 최저임금 점검해 주는 거, 그것을
노무사가 결국 할 일이지만 우리도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도 전문가 소리를 듣겠죠. 주유상 제대로 주지 않아서 문제 생기는 거 많습니다. 주유상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4대 보험은 제대로 들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봐도 노무로 접근할 수 있겠죠. 미성년자 밤 10시부터 야간 근로 안 돼요?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알바도 보험 들어야 되나요? 하는 문제는 4대 보험에서는 알바를 보험으로 인식시키기가 서로 만만치 않은 일이죠. 자주 바뀌고 근무 시간도 짧고 하니까 단체 보험을 활용해서 그들이 다치는 걸 이렇게라도 대비하세요. 얘기하면 좋겠죠. 직원 수 1.5배 적용하는 숫자가 5명 이상인 거 기억나시죠? 자, 노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화재 보험은 화재 폭발 배상 10억은 들었는지, 그 다음에 시설 음식물 배상 책임은 들었는지, 건물 급수는 맞는지, 가입 금액은 비례 보상인지, 가입 시기가 2013년 전인지, 그 다음에 주변 업종 요율은 맞는지, 또 폭발 특약이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군의 폭발이 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재난배상 인당 1억 5천짜리가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이런 거 정도만 점검하면 화재보험은 큰 틀을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자동차 책임보험도 안 드셨네요. 자동차 책임보험 든 수준이네요.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산재 4대 급여 기억나십니까? 학다방해 요양, 휴업급여, 그 다음에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 다음에 못된 걸 유족이 알려줬어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최고 보상인 유족급여가 장례비 포함해서 근로자 일당의 1,420일치, 즉 3년 8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56세 이상 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장님 사업장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 됩니까? 이런 질문하기가 좋겠죠. 자, 산재 처리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데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지시사항도 많고 종업원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산재는 뭐 할 수 없으면 해야 됩니다만 막을 수 있다면 단체 보험이 있다면 큰 대안이 되겠죠. 산재는 자동차처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고 났을 때 바로 산재율을 쓰지 않도록 가서 일반 수가를 쓴 다음에 공상 처리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사상 배상 책임은 산재 보상을 초과한 사장님의 책임액이다 보니까 근로자의 월급, 그 다음에 나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면 산재도 충분히 면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핫토판에서 계속 돈 따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고리 뜯는 사람입니다. 고리 뜯는 사람이 세금을 뜯는 정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쉽겠죠. 판돈이 10만 원 형성됐을 때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고리가 잠깐 하면서 10,000원을 가져갑니다. 10% 가져가는 거. 그게 부가세겠죠. 그 다음에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잠깐 해서 한 번 더 뜯어가면 그것은 소득세가 되겠죠. 종합소득세. 그렇게 세금은 두 가지가 기본 세금이라고 본다면 양도세랑 증여세는 무엇일까요? 양도세는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를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를 샀는데 차액이 나서 돈을 벌었으면 그 차액을 내는 게 양도세인 것이죠. 저걸 제가 재미나게 이혼할 때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금 하면은 머리 아파하니까요. 자, 이혼할 때 세금을 모르고 이혼하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남편한테 젊은 부인이 생겼어요. 젊은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다 드리고 저한테 오세요. 지금 아내한테 다 드리고 오세요. 제가 능력도 있거든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남편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가야지요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다고 칩시다. 남편한테는 아파트가 오래된 게 두 채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랑 또 하나 사놓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둘이 합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아내한테 위자료로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날라옵니다. 무슨 세금이 날라올까요? 위자료로 처리한 건 재산 행사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년 전에 샀던 아파트가 1억 정도였던 게 만약에 6억이라면 5억이 오른 거에 대한 양도세가 나온 것이죠. 수천만 원이 나온 것이죠. 이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위자료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젊은 부인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맨몸으로 오랬지 세금 빚을 억대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당신하고 안 살아요? 하고 철회 취소를 한다면
전 부인한테 돌아가서 여보, 나 분보 처리 당했어. 이렇게 우리 용어를 써서 얘기한다면 본부인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그렇게 나간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재산도 나한테 다 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오더가도 못하고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게 세금을 모르고 이혼하셔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나 젊은 부인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당장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러면서 도장을 쾅 찍어서 남이 되어버렸어요. 아, 근데 재산을 나한테 준다 그랬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남편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한테 뭐가 날아갈까요? 증여세가 날아갑니다. 부부로서 10년간 무상증여 6억 혜택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또 1억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욱 승질나도 먼저 도장 꽝 찍어서 남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알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남편의 재산이 6억이 넘어간다면 어떡할까요? 6억이 넘어간다면 이거는 10년간 무상증여 한도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TV, 뉴스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또 기업인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소송 벌이잖아요. 그 소송을 하는 게 모르는 일반인들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뺏으려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뭐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세금을 덜 내려고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남편한테 몰려있는 수십억의 재산이 아내도 수십 년 동안 부부로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세금을 과하게 때리지 않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6억이 넘어간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금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사업자들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입니까? 법인 사업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고 회사원이다. 그분들을 보험으로 세금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 연간 해주는 혜택이 작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다면 사업하면서 꼭 들어야 되는 나라에서 인정한 화재나 단체보험 같은 걸 크게 가입시켜가지고 절감시켜 줄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액으로 들어서 매년 손비 처리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손비 처리 내역서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라면 면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이에요. 일반이시면 기장이에요. 성실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고요. 세금 테이블은 현재 저 버전으로 되어 있죠. 저건 내년에 또 바뀌겠죠. 법인이라면 어느 테이블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년도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이익 났는지 모르잖아요. 이익잉여금이라 그러면 그 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 맺어지는 거니까 그걸 안다면 세금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개인 사업자가 세금 스트레스가 크면 이제 법인 전환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가 좋을까요? 한다면 글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적절한 타이밍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서 버티지 못할 정도? 그러면서도 개인 사업자를 고수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거 벌어서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어. 그리고 법인이 되면 내가 합법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주주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주주, 임원, 숫자, 현황, 그들이 가족인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시효 플랜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산재 대상이 아니니까 회사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과 위로금 규정이 정관에 들어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걸 도와주시면서 정관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장님 법인이시면 사장님 CEO의 월급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것도 급여 수준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통 CEO들이 막 3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막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4대 보험료, 기타 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다른 임대소득이나 뭐 기타 소득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연봉 1억 정도는 해도 크게 세금 맞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소득이 좀 돼야 가지급금 같은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험도 개인적으로도 더 가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아르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때 퇴직금 중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종업원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업원들이 5년 10개월 다녔다면 5년 정산을 하고 10개월이 사라지는 거고 다시 1개월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면 불리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퇴사할 때 더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똑같은 아이템이고 경영진이 똑같다면 간판만 바뀌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되지 않겠죠. 영업권을 잊지 말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영업권은 현물을 넘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 특허, 기타 등등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감정사가 평가한 것을 법인의 자금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도와준다면 정말 감사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CEO 숫자만큼 CEO 플랜이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퇴직금빚 계산하는 법 아시죠? 한 달 월급 곱하기 종업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그러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인 경우에 향후에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된 것도 잊지 마시고 화재나 단체 같은 걸 활용해서 퇴직금 준비하시라는 것도 일석이조가 되겠죠.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지금은 시작을 하셨다면 완전히 거기다가 확산을 해서 넣는 것은 확정이고 최대한 넣는 것은 조금 더 화재나 단체 보험을 활용하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잘 돼 있는지 CEO 임원 퇴직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업원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금만 얘기하더라도 세금과 별개로 고액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증여, CEO 나이, 그 다음에 인수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나중에 자녀한테 언제 증여를 할 건지 상속을 할 건지 그런 걸 대화를 한다면 좀 깊은 대화가 되겠죠. 자산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셔야 되고 성년 자녀가 있는지 경제활동을 하는지 자본 출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을 활용한 합법적인 준비, 사전 증여 프로그램,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아마 고객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업승계가 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CEO 플랜입니다. CEO 플랜은 가장 중요한 게 질병 및 고지사항 인수 여부 이겁니다. 아무리 좋게 설명하고도 나중에 승인을 못 내면은 정말 뜬구름 잡기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자가 법인, 피보험자가 CEO나 임원이 되는 거 두 가지로 보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보험을 들어주면 개인 보험을 잘 안 들게 됩니다. 회사가 다양한 담보를 해주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를 다닌 다음에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 플랜으로 크게 한 건으로만 다 집어넣어서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장보험료. 두 번째 거는 사망이나 LTC 정도 담보로 좀 고액으로 넣어서 나중에 퇴직할 때 깨서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자가 법인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5년 납, 10년 납을 활용해서 근무 중에 큰 보험료를 회사가 좀 일단 많이 내게 만들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는 3년 갱신형 담보 정도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보장형 상품을 만들어준다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으시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자산에 보험도 집어넣으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길게는 10에서 30년 플랜, 연금 등 소득을 파악하신다면 좀 더 좋겠죠. 은퇴 후 소득과 세금도 상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한번 이런 것도 공부하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만다라트 기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간단한 걸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재밌게 제가 인형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있는 인형들 총 출동을 시켰습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 내가 잘해줘서 불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은 화재 얘기를 하고 어떤 직원은 주휴수당 주고 있나? 우리 5명 넘는데 산재는 가입했나? 산재 처리하면 사장이 싫어할까? 그 다음에 우리 퇴직금을 잘 쌓고 있느냐 모르겠네?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은 나는 오래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전부 다가
경영과 관련된 것이고 사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사장님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부 다 보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 화재보험 가입하셨나요? 폭발배상 10억도요? 손님이 각종 사고로 배상 청구한 적 없나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재보험 증권 깨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가입했나요? 급수랑 업종 다 맞나요? 증권 잠시 줘보세요. 저는 화재보험 증권 점검 전문가입니다. 이러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업종 내 요율, 건물 급수, 폭발 특약, 비례보상 기억나시죠? 호랑이, 고양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전문가네 믿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재보험의 저런 담보들을 한번 챙겨보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의외로 재미있을 겁니다. 그동안 했던 합법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사장님 불났을 때 수억을 내놓는 직원 있나요? 손님이 다쳤을 때 대신 해결해주고 합의해주는 직원 있나요? 손님이 식중독 걸렸을 때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해주는 직원 있나요? 불이 나서 이웃집 2층 피해 주었을 때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해 줄게요 하는 직원 있나요? 똑똑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매년 합법적으로 세금을 일부 돌려받아 오른 직원이 있나요? 정말 기특하게도 준 월급 고스란히 잘 모아가지고 5년 후에 사장님한테 종업원들 퇴직금으로 쓰세요 하는 그런 직원이 있나요? 지금 이 5-6가지 얘기한 것이 전부 사장님한테 유리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소개해줘. 예, 바로 화재군입니다 하고 이 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나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는요? 쉬는 동안 일당은요? 시유장애나면 어쩌죠? 산재 처리해 주실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동안 내가 잘해줬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사장님, 유족들이 민사상 배상 합의금 얘기하던데요? 얼마나 주실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어서 잘 안 해주면 다른 직원들이 사고 칠 수 있어요. 이런 약간의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산재 처리하면 골치 아프나요? 골치 아프지. 지금처럼 그냥 대충 가시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은 어떻게든 대안을 내놓으시는데 만약에 단체보험을 잘 들어 계시다면 아, 내가 이거로 해결해 줄게 한다면 너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직원들이 쳐다본다는 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동료이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 아닙니까? 내가 사고 나도 저럴 거 아니야? 이러면은 적들을 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재의 기본적인 저런 것들이 잘 돼 있나 점검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보험 합법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종업원이 다쳤을 때 도와주는 직원 있나요? 종업원이 입원했을 때 일당 주는 직원은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골절 진단비 내주는 직원 있나요? 이 골절 담보죠.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수천만 원 또는 억대를 내놓는 직원 있나요? 그럼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장님, 산재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막아볼게요 하는 직원이 있나요? 그리고 화재군처럼 세금과 잘 모아서 퇴직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개해달라고 하겠죠. 이런 합법을 가르쳤더니 화재보험, 단체보험이 그 직원들 평균 급여로 상당히 많이 실제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지금 이 인형의 퍼포먼스는 사장님이 낮술을 드시고 화가 나서 쓰러지셨어요. 배째라 배째, 마진은 갈수록 줄고 세금은 갈수록 늘고 새가 빠지게 벌어봤자 금방 뺏기는 게 세금일세. 그리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우리의 화재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속상하시겠지만 그런다고 세금은 줄지 않아요. 세금 많이 낸다는 건 보험을 통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세금 관련한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CEO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요? 자, 법인전환 언제 좋은지 아세요? 하고 도와줘 보시죠.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수년차가 됐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그러면 전문가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변경 도와드릴게요. 2가지죠. 퇴직금하고 위로금, CEO나 임원들에 대한 거. 그것을 보험으로 준비하셔라. 그리고 영업권을 놓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면 정말 든든히 할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사업이 훨씬 번창 잘 될 거야 라는 느낌은 아마 여러분도 느끼지 않을까요? 자, 사장님, 이제 퇴직금 준비 잘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쌓고 있나요? 퇴직금 빚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연금도 좋지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겪지 않고 직원들도 오랫동안 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너무 퇴직연금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퇴직연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같이 좀 쌓아라. 사업시 필수 5대 자금으로 본다면 퇴직금만 있는 건 아니죠. 너무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고 임금이 인상하고 임차료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보강 유지비 한 5년마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프랜차이즈가 5년마다 디자인 바꾸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세금, 부가세, 종소세 이런 것들은 또 생각지 않게 큰 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꼭 퇴직금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머니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 화재 주머니, 단체보험 주머니, CO 플랜 주머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면은 막 빚을 내야 되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떼어놓고 경영하시면 거기에 또 맞춰서 살잖아요. 생활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사가 계약자로 보장도 만기금도 크게 들어놓으세요 하는 CO 플랜, 100세 보장 플랜 보장형, 두 번째 퇴직금 플랜에서 퇴직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설명을 듣고 딱 좋아. 근데 나 불량감자야. 승인 나겠어? 아이고 사장님이 종합병원이시네요. 보험회사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유 바지 흘러내릴 때 알아봤다. 진작 말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질 않았지 하고 뒤늦게 푸념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 플랜은 가장 중요한 게 인수가 가능한지 고지사항이 있는지 건강할 때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속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지 나 상속세 낼 돈 없이요. 칵 팔아서 매지 뭐? 이렇게 자식이 얘기를 해요. 돈이 없으니 아버지 재산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어떻게 읽은 건데 이걸 믿고 눈을 감겠니? 이러니까 그러게 미리 증여 좀 하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증여, 상속 여기에 핵심은 가성비는 결국 보험입니다. 계약자가 성년 자녀의 경제활동을 하는 계약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 이 플랜을 종신형 상품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고보장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아버지 재산을 확 팔아서 내는 일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일입니다. 자, 생각만 하면 고민이 많아지고 선택을 하면 계획이 생기고 실천을 하면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 거래처가 떠오르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계획을 세웠으면 가서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면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도 가서 부딪혀보면 현장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들 대부분 부동산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큰 거 배웠어. 수업료 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돈을 까먹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부딪히면서 점점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다라트 기법으로 이제 종합 컨설팅도 내가 웬만큼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진다면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이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만다라트 기법으로 본 사업자 시장 컨설팅 고스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